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와서 차라리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잘 걸 하고 후회하신 적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했을 때하고, 또 하나는 그냥 좀 위로만 받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대한 깊은 애정으로 뭔가 도와주려고 나름대로 방법을 막 알려주실 때 마음 편치 않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유대인의 대화법 하브르타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대화가 뭔지 같이 생각 정리해 보실래요? 오늘은 유대인 그 하브르타를 통해서 대화에 대해서 생각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왜 하브르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런 배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해요. 세계 0.1%의 소수 민족이면서 어떤 세계 각국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노벨 문학상의 23%를 차지한다는 그 유대인. 그 재판에서 이기려면 유대인 변호사를 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는 유대인. 과연 IQ가 좋을까? 그런데 IQ는 오히려 우리가 더 높대요. 우리나라가 106인가? 그래서 세계 2위고 유대인들은 95로 세계 26이라고 하는데 IQ의 차이가 아닌 거였죠.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하브르타라는 그들의 대화 문화 속에서 답을 찾게 됐고요. 하브르타라는 뜻은 둘씩 짝지어 토론하다라는 뜻인데 찬반 토론을 통해서 내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된 거고요.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좀 똑똑한 그 결정을 내린다는 거겠죠. 의미겠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해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하게 되었어요. 저도 작년에 그래서 이제 교육청 관련된 기관에서 이런 게 인기 많으니까 이런 주제로 하브르타로 가지고 학부모 강의도 하고 학생들 수업도 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부모들에게는 어떤 질문법이나 뭐 대화법으로 연결해서 좀 변화가 오기도 했고 학생들도 토론 발표 그런 것도 항상 되고 찬반 토론도 좀 잘하게 됐는데 결국 본질적으로 좀 어떤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우리는 어떤 토론이나 논쟁이 끝나고 나서 나랑 다른 의견을 낸 상대방하고 좋지 않은 관계로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나랑 다른 의견을 낸 사람 앞에 같이 앉기 싫고 또 나를 공격받은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의견을 낼 때는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정말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나보다 둘의 의견을 조합해서 더 좋은 대안법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마음의 앙금이 이런 게 남지 않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 서로 더 좋은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로 더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제 또 하나 얘기하면은 직장 나와 다른 내가 그분과 다른 의견을 낼 경우에는 진짜 삿풀술 결심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거랑 좀 다르게 어쨌든 좋은 관계로 맺어지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차이에서 이런 게 나올까? 그리고 우리는 대화 이전에 이미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내 뜻이 옳고 내 뜻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그런 목적하에 이미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다 쏟아서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이 모이면 세 가지의 방법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어디서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왜 주입식 교육과 유교 사상에서 물론 일단 뭐 이해가 안 돼도 암기해야 되고 또 과정보다는 결과에 충실하고 시키면 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는 게 좋고 어른에게는 질문을 하는 게 좀 버릇없어 보이고 그래서 질문하는 것조차 쉽게 이렇게 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자라게 됐고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에게 질문을 하면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자세로 아이를 키운 거죠. 양육 태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 양육 태도 속에는 각각의 문화가 또 거기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런 의문 들지 않나요? 그러면 유대인들, 다 똑똑한 그 유대인들은 다 하브르타의 대화법으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만 똑똑해졌을까? 그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살다 오신 분이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다 모두가 다 하브르타식으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에시바라는 특정 대학에서는 뭐 정말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토론과 논쟁을 즐기면서 이제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 대학은 우리랑 비슷하고 또 학교 교육도 학생들 교육도 그 하브르타만 수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들은 성공하고 똑똑한 인재로 된 유대인들이 다 이런 과정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말한 어떤 양육 환경에서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들에게 토론과 논쟁을 즐겨서 똑똑한 인재로 키우기 이전에 인생 태도를 자기 긍정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생활, 부모의 어떤 양육 환경, 그것이 어릴 때부터 대화 속에 있고 그 하브르타의 토론과 논쟁을 가르쳐줘, 논쟁하는 법을 알려주고 뭐 질문법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이것보다는 이 다른 세 가지 제가 방법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하브르타 이전에 생활 속에서 바꿔야 될 우리의 대화 습관,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를 긍정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좋은 인생 태도가 만들어졌을 때 정말 제대로 된 토론과 논쟁을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을 낸 사람도 충분히 수용하게 되는 자세, 그 인생 태도를 만들어지는 그런 자기 긍정의 인생 태도를 만드는 대화법이 첫 번째로는요, 제가 제안하는 건데,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면서 들어주는 유대인 부모의 그런 모습을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린 어려웠잖아요. 말하면 바로 답을 줘야 될 것 같고 또 몇 번 물어보면 괜히 귀찮고 번거로운데, 그것을 인내심을 갖고 들어줄 때 아이가 스스로 나는 존중받고 있구나, 부모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 속에서 좋은 인생 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아까 토론과 논쟁도 잘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는 공감해주기. 우리는 주로 이제 공감대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대화 중에 보통 이제 하다 보면요, 판단하거나 충고하고 내가 뭔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제대로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도와주겠다는 그 생각조차 다 내려놓고 상대방이 충분히 공감 대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찾고 올바른 방법은 그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주는 것. 나만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그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믿음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공감해 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활 속에서 양면을 생각해보는 연습한다는 거. 이거 이제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아이가 뭐 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을 때랑 들어주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 내가 선택한 것과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결과적 차이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늘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찬반 토론은 아니지만 그 하브르타의 그 똑똑해지는 인재를 키우는 그 방법과 거의 비슷한 거죠. 생활 속에서 해보는 거.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우리 성인들도 생각보다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좀 떨어질 때 있잖아요. 순간 선택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오래 해서 더 이상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생각하면 행동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물론 행동 먼저 해라, 너처럼 그렇게 오래 생각만 하다가 뭐를 하겠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행동 먼저 하면은 그것이 좀 지속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브르타식으로 우리가 대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생각을 깊게 하고 양면을 살펴보면서 꼼꼼히 따져보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그 행동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생활 속에서 이런 하브르타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여러분 정말 진정한 대화가 어떤 걸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아쉬움이 뭐가 남냐면, 이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뭐를 물어보면 상대방이 뭐 그렇게 먹고 살리려다고 따져야 되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야 그냥 네가 이겼다고 쳐, 이럴 때 정말 이겼다고 친 것도 아닌데 뭐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 들을 때 어떻게 생각되세요? 정말 깊은 애정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그가 모르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면서 어디서부터 몰랐는지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자세, 그게 더 정말 사람에 대한 그 애정 있는 자세 아닐까요? 그냥 네가 이겼다고 쳐라든지 상대방 말을 묵살시키는 것은 좋은 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앞부분에 말한 어딘지 허전함은 그럴 때 있고요. 정말 끝까지 들어주면서 하브르타식으로 대화하고 인내심 갖고 한 주제를 가지고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때까지 내 생각을 끝까지 말할 수 있게 소통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정말 진정한 대화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야 그냥 네가 이겼다고 쳐, 이거는 귀찮아서 어떤 인내심도 없는 대화 아닐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삶의 힐링이 되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그 모든 병의 원인이 소통에 있다고 해요. 소통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병도 걸리는 건데, 여러분 누군가와 또 내가 또 그 역할이 돼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주는 애정과 관심으로 하는 그런 대화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잭 우드푸드가 한 말이 있는데 그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흔들린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대화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여러분과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 좀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소울메이트 최은경이었습니다.